안녕하세요. 데이비님 안녕하세요. 동남풍님 안녕하세요. 정기환님 안녕하세요. 주천지님 안녕하세요. 완전 번개로 했는데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홍선님 안녕하세요. 소리 안 나나요? 조모님 안녕하세요. 블루치피님 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님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연합에서 할 건데요. 방송 그 연합에서 할 때는 시간도 되게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미리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네. 10시가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그 위클리 리뷰하면서 금요일날 종가 때 급등시킨 그러니까 종가가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뇌피셜로 커버드 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연합이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만들면서 다른 것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약간 어그로 끌어오게 커버드 콜 금융상품의 숨겨진 진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어저께도 봤던 차트고요. 시간으로 보면은 정확히는 4시 30분에 확 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시부터 조금씩 이제 기미가 보였고 4시 들어가면서 조금 보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4시 반서부터는 급등을 해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45분서부터는 거의 일자로 쏴서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지난주에 제가 옵션 페이오프라고 그려드렸던 건데 5200하고 5250짜리 행사 가격이 이렇게 두 개가 미결제 약정이 거의 한 15,000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노셔널로는 굉장히 커요. 15,000계약에다가 거의 한 3만 부씩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몇 빌리언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요 사이에 왔다 갔다 어제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5200이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5200.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 녹색 선이 5250.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있을 때는 상승 분만큼 주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주는 거예요. 이만큼 깨지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저께 어디서 끝났냐면 딱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이건 계산할 때 나왔던 거고, 실제로 나온 가격이 거의 5200, 70,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딱 여기 위에 여기서 끝났어요. 거의. 그래서 결국은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 수익이 나면서 끝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완전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하루 동안에 여기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 만기일 근처에서는 이런 식의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미결작정이 많은 게 아예 멀리 여기서 좀 있으면 얘네들이 아무런 임팩트가 없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실제로 시작을 해버린 거니까 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 갈지 이제 50대 50 돼버리는 거죠. 이 사이에서 끝나면. 예. 그래서 그런 날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해준 되게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커버드 콜 구조, 펀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간단하게. 그럼 주식이 있으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냥 주식 ETF가 됐던 QQQ가 됐건 SPY가 됐건 주식을 매수했다고 치면 테슬라가 됐건 매수했다고 치면
커버드 콜 옵션을 갖다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게 배당의 원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옵션들이 만기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하루짜리, 7일짜리,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어떤 건 1년짜리 이런 것들까지 거래를 하는 옵션을 섞어가지고 ETF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여기 약간 위죠. 현재 가격보다 이때가 이제 현재 가격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매도를 하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페이오프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만기 페이오프는 항상 언제 만기 페이오프, 이 페이오프는 항상 만기 때의 페이오프예요. 만기 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기가 되면서 위로 이렇게 따라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일리 옵션을 제외한 7일짜리, 한 달짜리, 뭐 3개월짜리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는 그 만기가 됐을 때 페이오프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기가 되면은 포지션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매번. 그러면은 매번 긴 ETF들은 만기가 이제 좀 길게 돼 있으니까 7일이면 7일마다 계속 매도를 하거나 한 1일짜리를 옵션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1일짜리를 매일 매도하거나 한 달짜리를 매일 매도하거나 이런 식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커버드 콜 ETF의 구조인데 이 ETF 뒤에 숨어져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콜옵션을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한테서. 그러면은 그냥 투기자가 매수했으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맨 마지막 사람은 실제로 이 옵션을 들고 있고 이 옵션을 산 거를 옵션을 딴 데다 팔아버리지 않고 계속 델타 헤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옵션 이제 복제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맨 끝엔 있잖아요. 한 사람이 팔면 한 사람은 샀고 한 사람이 팔면 한 사람이 샀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 그냥 나는 네이키드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은 네이키드라는 뜻은 해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반대편에 누군가는 이거를 해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수하고 매도했다고 치더라도 맨 마지막 사람 누군가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결국 어떤 해지를 하냐면 주식을 또는 지수 ETF 언더라인 기초자산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각도를 45도로 안 그렸죠. 그게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이제 이 옵션, 이 행사 가격이 올라갈 만한 확률만큼의 주식을 매도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40% 매도하게 되죠. 딱 이게 여기에 딱 현재가랑 행사 가격이랑 똑같다면 한 50%를 매도해요. 왜냐하면 현재 만기가 며칠이 남았던 간에 현재가에서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을 생각하면 반반이잖아요. 그냥 러프하게. 정확하게는 조금 계산이 다르지만 러프하게는 대략으로는 50%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에가 있으니까 한 40% 매도하게 되는 거죠. 공매도를. 근데 그러면은 계속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점점점 추가 매도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매도를 계속 쌓아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주식 각도랑. 그래서 결국은 만기 때 가던 어디에 가던 위로 많이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플랫한 상태 올라가서 먹은 거 아래다 주면 되고 아래에 있는 거 위에다 주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결국 가장 기본적인 콜옵션의 델타 헤징이에요. 그래서 이 콜옵션을 어떻게 선물로 만들 수 있어 주식으로 만들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죠. 그런데 만기 때가 딱 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위아래 움직인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방향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변동성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40%를 실제로 공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콜옵션을 사고 그럼 밑으로 가면 옵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프리미엄 내가 준 것만 날리고 근데 옵션을 매도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만큼이 매도한 만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익이 난 것만큼 프리미엄보다 더 많이 빠지면 이만큼 이 그림이 맞다고 치면 이만큼 프리미엄이 이만큼이라면 지수가 요만큼 빠지면 실제로는 본전이 된 거죠. 더 빠지면 수익이 계속 나는 거죠. 하루 만에. 근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만큼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내려가면은 매도한 거를 걷어버리겠죠. 내가 준 프리미엄만큼 벌었네. 그러면서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했던 거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이만큼을 먹겠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더 팔고 해서 계속 팔아가지고 맨 끝까지 올라가면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그냥 안 변하고 계속 올라가도 실제로 옵션 해지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예, 매도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올라가기만 한다. 계속 만기까지. 그러면 하나도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데일리 옵션도
종가까지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 올라가기만 한다 이렇게. 그럼 뭐 완전 그냥 프리미엄만 날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지가 오히려 않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갔다가 샀다가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익을 다 더한 게 이 프리미엄보다 많은 수익인 거예요. 만기 때. 그리고 만기 때는 밑으로 가면 아무 포지션이 없을 거고 위로 쭉 가면 주식을 다 들고 있을 거. 주식 매도를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기가 되면 이 옵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했던 거를 다시 다 사서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서 남은 손익은 얘랑 정산해서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콜옵션을 매수한 시장 조종자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결국 밑으로 가면은 주식이 설명드렸듯이 0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가가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공매도를 다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상승한 만큼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랑 네팅이 되니까 주가가 상승한 만큼 옵션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나도 공매도한 것도 손실이 안 나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손익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옵션을 만기까지 기간 동안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익 난 거랑 이 프리미엄의 차이만큼이 이 사람의 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 날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위로 쭉 올라갔다면 해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 옵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먹고 공매도 친 거에서 손실 나서 실제로는 포지션이 없는 거죠. 근데 빨간색이 옵션이 없어지니까 이 매도했던 거를 다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종가 때 다시 산 거죠. 이제 어저께 같이. 그렇게 사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식하게 올릴 만한 이유가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한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대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매수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콜옵션을 가지고 델타 엣지, 다이나믹 델타 엣지라는 걸 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중요하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폭락을 해도 땡큐고 완전히 폭등을 해도 땡큐예요. 폭등을 해서 올라갔다면 옵션에서 번 게 이만큼 있는데 공매도 할 시간이 없었죠. 올라가는 동안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럼 기다렸더니 여기서 손실 조금이고 움직인 걸 많이 먹죠. 그러니까 만기 때 돼도 수익이 훨씬 많이 났겠죠. 그래서 변동성만 커지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냐를 정리를 해보면 커버드 콜 100이라는 ETF를 누군가 샀어요. 그러면 시장 조성자는 콜옵션을 매수했겠죠. 이 콜옵션을 매수를 해놓고 앞에 거 얘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주식 40만큼을 매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빌려서 매도를 했든 선물이면 선물을 매도했을 것이고 그 인덱스라면 그 다음에 주식이라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했겠죠. 그게 공매도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 두 칸만 보면은 시장 전체로 보면은 최초에 100이라는 지수 뭐 QQQ가 됐건 아니면 뭐 그냥 테슬라를 예를 들면 테슬라 100주짜리였다라고 하면은 100주 커버드 콜 ETF였다라고 하면은 100주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실제로 60주만 매수하는 게 시장에서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0주를 매수를 했고 옵션 시장에 있는 사람이 40주를 매도했으니까 시장 전체에 요거 두 사람만 있다면 60만큼밖에 매수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장 전체로 보면. 그러면 매수 임팩트가 60주만 있었지 100주 매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까처럼 시장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100까지 될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까 하락하면은 주식을 매도했던 거를 공매도했던 거를 계속 주식을 다시 사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매도한 거에서 내려간 것만큼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랑 비교를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계속 나는데 옵션 쪽에서 번 걸로 메꿔서 똔똔 치고 위아래 움직이는 걸로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만기일만 보면은 딱 만기일이 돼버리면은 이때 위로 올라가서 이제 행사 위에 있다. 그리고 주식을 다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만기일이 되면 옵션은 없어지잖아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러면 주식을 100주를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이거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의 100주와 이 사람의 100주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100주는. 근데 시장 조성자는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운용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100주를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이 커버드 콜 산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거 사놓고 끝났고 시장 조성자는 이 뒤에서 이게 그 호수 밑에서 발을 막 고르듯이 막 굴러서 이 콜옵션의 프리미엄을 만들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얘한테 주고 자기는 그 프리미엄보다 더 움직여서 벌어서 수익을 내는 게 시장 조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뭐 변동성이 빠지거나 옵션의 가격들이 점점점 싸져서
그러니까 비싸져서 이 사람은 팔 수 있어진다. 그럼 옵션을 팔고 끝내겠죠. 그러면 또 그걸 산 사람은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니까 만기 때는 당연히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월 30일 만기였죠. 거기다가 그 금요일이었죠. 만기일이 먼스엔드 옵션도 있어요. 옵션 이름에 먼스엔드 옵션이 있어서 그 월말 옵션도 있고 주말 옵션도 있는데 주말 옵션과 월말 옵션 두 개가 겹쳐졌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월 말 같은 경우가 이제 먼스엔드랑 그게 겹쳐진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런 임팩트가 또 있겠죠. 근데 6월 보통 이제 분기월물은 셋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주 금요일이 만기니까 얘네들이랑 겹치지 않지만 셋째 주 금요일도 위클리는 또 만기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팩트가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데일리 옵션 만기는 매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 시작할 때 데일리 옵션으로 또 투기한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세 개가 겹쳐지니까 임팩트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커버드콜 펀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의 시세 차이까지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커버드콜의 진화, 고배당의 시세 차이까지.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옵션들에 대한 ETF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쭉 최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옵션들 파는 거예요. 지금 옵션 만기 하루짜리 파는 거, 한 달, 일주일짜리 파는 거, 한 달짜리 파는 거, 하루짜리 파는 거, 한 달짜리 파는 거, 이렇게 종류별로 다. 그 다음에 옵션 비중을 100% 파는 거, 뭐 20에서 40%만 파는 거, 48%만 파는 거, 뭐 10에서 20%만 파는 거, 이런 종류별로 막 나뉘는 거죠, 지금. 얘네 초단기라고 붙은 게 이제 데일리 옵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들이 나와서 개인들이 지금 유입이 1월부터 5월까지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적으로는 거의 3조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드 콜 ETF가 결국은 지금 2조 6천억 돼 있다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6월 달까지 이제 5월 초까지 이 뉴스 나올 때까지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커버드 콜 ETF는 횡보장에서 유리하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얘기할 때 커버드 콜이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중위험 중수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식 반 사고 채권 반, 현금 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중위험 중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100을 샀지만 100만큼 주식을 안 산 거예요. 이 리스크만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은 주가 급등 시에 수익은 제한되고 급락 시에는 지수 하락분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이 얘기는 결국 ELS랑 똑같은 상품이에요. 페이오프 자체로만 보면. 만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커버드콜도 여기 4월 19일 날 금감원에서 ELS, 제2의 ELS라고 하면서 커버드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5월 21일 날 한 달 정도 된 거죠. 21일 날 커버드콜은 ETF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 ELS로 한번 뒤어가지고 판매를 망설이는, 그러나 몇 개 은행들은 이미 팔고 있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를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미 AUM 아까 나왔듯이.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에서 주로 지금 이제 HTS로 거래가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이것도 신탁 상품으로 이 ETF를 넣는 신탁 상품으로 거래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신탁 상품을 할까 말까 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TF랑 ELS랑 결국 빠질 때는 주식이랑 똑같고 올라갈 때는 손익이 한정되면서 이 옵션 프리미엄을 먹는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버드콜, 이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커버드콜은 그럼 뭘 가지고 있을 거냐라고 보시면은 이 펀드 안에 PDF, 그러니까 이 ETF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시면 주식, 옵션이 들어가 있는 커버드콜 ETF가 있고요. 선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식 대신에 선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토탈 리턴 스왑은 뭐냐면 어떤 인덱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랑 똑같게 되는 스왑 페이오프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해주는 거래를 해주고 있어요. 프라임 브로커에서. 근데 대부분 이거 뒤에는 또 외국 주식이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외사가 뒤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토탈 리턴 수합을 해주고 있고, 그거를 펀드랑 직접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 HTS에서 찾아보니까 ETF들이 너무 거래가 많이 되니까 종류별로 엄청 그 구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옵션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을 누르면은 쭉 나오는 상품들이고, 그리고 그 누른 상품들 안에서 PDF 구성 종목을 눌러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S&P 500에 10% 프리미엄짜리 초단기, 타이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매도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이만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일리 옵션을 가지고서 요만큼의 수익을 매일 행사를 안 하면은 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과 옵션을 가진 애가 있고요. 여기도 뭐 애플, 아마존, 이거는 이제 빅테크 10 플러스 15%라고 돼 있는 코덱스 거였고,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나스닥 옵션을 팔았어요. 얘는 여긴 지금 SPX 옵션을 팔았고, 여기는 나스닥 미니 옵션을 팔았어요. 그래서 AI 관련한 주식들을 10개를 사고 이런 개별 종목 옵션을 판 게 아니라 나스닥 옵션을 팔았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최근에 또 상장된 이 에이스 거 빅테크 7 플러스 15%, 또 이 15라는 숫자가 또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라는 숫자를 해서 가서 보면은 수압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뒤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수압을 한국투자증권이랑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B는 뭐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거죠. 한 군데에 몰리면 안 되니까 그 퍼센트를 조절하느라고. 그래서 보면은 현금만 쭉 들어가 있고 이게 담보나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 한투나 키움은 누구랑 뭘 했을까요? 여기 뒤에 가면 뭐 속젠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예, 외사가 뒤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토탈리턴 수압을 꺾어주고 이 한투가 수압을 해주고 여기서 키움이 수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꼭 이런 뭐 주식이 있거나 옵션이 직접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수압은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자산도 여기서 보면 그냥 빅테크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초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상품 설명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S&P 500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S&P 500을 팔겠죠. 근데 보시면은 특히 이거 토탈리턴 수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블룸버그 US 빅테크 탑 7 플러스 프리미엄 15% 라고 돼 있는 옵션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인덱스 안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고 그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게 실제로는 ETF를 운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펀드에 이렇게 토탈리턴 수압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위에서 기초자산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뒤에는 항상 다 외국계들이 대부분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공시한다. 그리고 뭐 2022년도부터 했다. 그때 1000이었다. 그리고 탑10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들은 이렇게 나스닥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보통주들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 구분돼 있는 걸 구하고 그 중에서 뭐 15%, 10% 이 정도 투자 비중을 해가지고 7개를 맞춘다. 라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은 인베스코 QQQ 옵션을 판다고 돼 있어요. QQQ가 뭐죠? 나스닥 ETF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ETF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예, 얘는 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하는데 어떻게 판다고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1% OTM, 외가격. 그러니까 현재가 100이면은 매일매일 옵션을 파는데 행사 가격 101짜리를 파는 거예요. 1% 이상 올라간 거는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그 대신에 하루에 1% 안 올라가면 프리미엄 먹고 올라간 만큼 다 먹겠죠. 수익이 나겠죠. 그렇게 된 거를 매일매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15%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백테스팅 한 걸로 해서 15%를 맞힌 거죠. 예. 그래서 15%가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상품이. 그래서 그런 똑같이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류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ETF 하더라도 그거의 기초자산이 뭔지, 그리고 그건 누가 산출하는지, 어떤 거에 링크되어 있는지를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건데 버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블룸버그에서 ETF 세미나 하는 데서 이제 외국 친구가 미국에서 제일 지금 유행하는 게 버퍼예요. 버퍼 ETF. 버퍼가 뭐냐면 하락 버퍼를 갖는다는 뜻에서 버퍼라고 이 명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뒤에 빨간색은 제가 그려놓은 거고 요 뒤에 게 그 인덱스 그 ETF 상품의 페이오프라고 그려준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막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풋옵션을 하나 바이하고 풋옵션을 하나 셀해서 콜스프레드 이걸 두 개를 섞고 이거 가운데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세 개를 섞으면 올라가는 거는 막히죠. 아까 코레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는 요 사이 100에서부터 여기를 보통 이제 90짜리라 90이라고 하면 10%까지 버퍼가 있는 거죠. 10%까지 빠져도 실제로 손실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내려가는데 이 10%만큼은 하늘로 올라왔으니까 15% 빠지면 5%만 손실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페이오프로 된 ETF들을 만들어 팔고 있고, 하다못해 그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버퍼도 있더라고요. 만기를 2년으로 하고 업사이드는 16.6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2023년도에 나온 건데, 이때는 결국 이런 상품들은 ELD랑 똑같아요. 왜냐면 만기 페이오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고점이 16.6.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달러 금리가 5%예요. 그럼 2년치 넘으면 10%예요. 그냥 만기 페이오프에 아무것도 안 해도 10% 줄 수 있는데 6.6%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에서 6.6%를 더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서 또 이게 복리로 이자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상품은 옵션 페이오프를 2년 만기를 그려서 이걸 해지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인덱스를 만들고 그 인덱스에 링크되어 있는 ETF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TJUL이라고 상품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ETF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테마 이렇게 정해서 통화, 리츠, 투자 전략. 이 중에 보시면 뭐 롱숏 ETF, 해지된 거 ETF, 옵션 활용 ETF, 그 다음에 자산 배분 ETF, 버퍼, 하락 방어 ETF. 그래서 옵션 활용에 가면 이제 커버드콜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버퍼도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버퍼도 이런데 만기일들이 정해져 있는 이런 버퍼예요. 이게 ELS랑 똑같아요. 이게 7월달 만기란 뜻이에요. 그 만기가 돼야 실제로 이 페이오프가 유지가 되죠. 만기 전에는 실제로는 P&L로 보면 이렇게 사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그러져 있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약한 형태의 델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퍼 된 상품들도 되게 많고, 이게 뭐 90% 그러니까 10% 버퍼인지 15% 버퍼인지 뭐 5% 버퍼인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다 나와 있고, 하다못해 아까 봤듯이 원금이 보장되면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어디서 수익을 가지고서 이런 옵션을 사는지 보면은 다 콜을 팔죠. 다 커버드 콜에서 콜 파는 거랑 유사해요. 근데 콜은 항상 팔 때 현재가보다 높은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더머니를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프리미엄이 비싸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 OTM 1% 뭐 2% 이런 OTM들을 팔아서 결국 프리미엄으로 풋 스프레드를 살 건지 이걸 배당으로 줄 건지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업사이드 콜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이제 그 주간 리포트 할 때 보면은 업사이드 쪽 가면 이렇게 볼 서피스 그려보면, 볼 커브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 내려가 있잖아요. 콜 쪽이 더 싸잖아요, 풋보다. 왜냐면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 뒤가 굉장히 비쌌는데 생각보다 이 스큐가 안 올라간다 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버퍼. 이거는 매수를 했지만 이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냥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스큐가 굉장히 스티프해지지 않는, 가팔라지지 않는, 비싸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미 현재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번처럼 만기일이 겹치거나 물량들이 겹치는 상태가 되면은 실제로 시장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버퍼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뭐 원금 보장되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ETF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ELS를 상장시키겠다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ELS를 상장시킨 꼴이나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ELD를 상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 프로덕트들, 옵션이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들어왔고, ETF로 되면서 더 금액이 커지면서 실제로 임팩트가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오히려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 아까 처음에 해지 상태로 다시 올라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리면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 조종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랑 나랑도 경쟁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다 대놓고서 요만큼 올라가면 나는 더 팔아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더 밑에서 팔고 더 밑에서 팔고 이러면서 시장에선 변동성이 계속 줄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파는 거죠. 근데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파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 변동폭이 점점 더 좁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는 수익만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급상에서 그래서 이 변동성도 수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 수급이 매수가 맞냐 매도가 맞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빅스가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막 인공지능까지 써가지고 위아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질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쪽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뭐 잘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이제 쉬운 걸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를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이런 거 설명을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미님, 폭등만 안 하면 주식 비중 대신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예, 폭등만 안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박스장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괜찮아요. 예, 박스장인 경우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박스장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은 실제로는 커버드 콜이 되게 좋은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채팅이 왜 갑자기. 아이고. 네, 채팅 잠깐만 볼게요. 왜 이게 채팅이 또. 채팅창이 지금 안 보여졌어요, 갑자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연합에서 방송을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약간 그냥 리허설처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서 저도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DT가 시간 가치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제로DT 옵션을 매도하는 ETF가 S&P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SP보다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은 옵션 프리미엄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무조건 언더퍼폼해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럭처 프로덕을 계속 가져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나 뭐나 이제 로직을 만들다 보면은 S&P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걸 만들면은 바이앤홀드를 이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간 날이 며칠만 생기면은 금방 언더퍼폼해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요 밑에 있는 게 빅스고 요 위에 있는 거 두 개가 TJUL하고 PDEX라는 게 12월 만기 아까 얘기한 버퍼고요. 보라색이. 그 다음에 TJUL이 원금 보장 2년 뒤에 원금 보장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 가격 움직인 거예요. 예. 이게 데일리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ETF 따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위로 더 많이 올라간 날은 못 올라가잖아요. 보라색 보시면은.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라고 돼 있는 애는 아예 따라서 못 가잖아요. 업사이드가 참여율이 적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원래 지수도 이거 캔들스틱 말고 제가 라인으로 그리면 내려갈 때 좀 덜 내려가잖아요. 아까 밑으로 내려갈 때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위에가 막히니까 따라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인덱스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니까 결국 못 따라 올라가죠. 지금 보라색이.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상품은 언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하락하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옵션 주식 비중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확실하게 이런 경우에는 아웃퍼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박스장인 경우에도 계속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아웃퍼폼하고. 그래서 실제로 박스장일 것 같다, 너무 고점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을 그렇다고 다 팔기는 싫다. 이럴 때 잠깐 이제 이런 커버드콜 ETF로 넘어갔다가 하락을 좀 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할 것 같다. 너무 많이 하락을 한 상태가 돼도 얘도 손실은 나요. 근데 원래 인덱스 SPY보다는 손실이 적게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이 적게 난 거에서 실제로 바꿔서 다시 S&P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바이앤홀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 주가가 지금 솔직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S&P 있는 ETF들은 지금 나온 저런 데일리 먹는 걸로 바꿨어요. 옵션 커버드 콜로 바꿔서 넣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갈아타고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는 많이 하락했다 싶을 때는 아웃퍼폼 했을 테니까 그걸 다시 그냥 S&P 또는 뭐 QQQ 이런 걸로 갈아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그냥 좋은 전략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은.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현물 상승하고 플러스 1% 안쪽일 때 수익이 나는 거죠. 급락장 오면은 그냥 콜 매도한 거는 프리미엄만큼 먹었으니까 실제 주식 빠지는 거에서 프리미엄만큼만 하늘 올라오는 거고, 콜옵션은 대부분 실물 결제 아닌 것들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인덱스 옵션들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데일리 옵션이나 위클리 옵션들은 전부 다 세액정산이에요. 근데 주식 옵션들을 못 파는 이유가 이제 엑서사이즈 당하면, 행사 당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인덱스 옵션들, 나스닥 옵션이나 아니면 S&P 옵션을 팔고 있고, 걔네들은 이제 그 옵션들은 현물 정산이니까, 차익 정산이니까 행사 가격 넘어가면, 네, 배원님 행사 가격 넘어가면 손해 나는 거죠. 행사 가격이라는 단어가 일반인 분들한테 어려울 것 같나요? 행사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가격보다 넘어가지만 않으면 손해가 안 나고 수익을 갖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야겠네요. 행사 가격이라는 단어도 어렵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이미님, 미국에서 현물도 상한가가 없으니까 선물 옵션 해지하면, 예, 현물 플러스 옵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들은 대부분 다 인덱스 옵션들 가지고 하는 거죠. 9.11 같이 테러가 같은 게 다시 생긴다면 가장 피해야 할 상품은 옵션 매도 상품이죠. 예, 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 특히 풋옵션 매도하는 상품들은 지금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커버드 콜도 어떻게 보면 풋옵션 매도한 상품이랑 똑같잖아요. 콜 팔고 주식 하락하면 다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2012년도 말 정도서부터 아까처럼 버퍼랑 이런 게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도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옵션으로 예를 들면은 쉬울 것 같다. 그렇네요.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님. 분류를 설명을 한, 제이미님께서 말씀하신 분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시장이 오른다고 볼 때 어떤 상품, 내린다고 볼 때 어떤 상품, 장단점 이렇게.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인덱스 레버리지가 제일 좋은 거고,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은 커버드 콜이 좋은 거고,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한 것 중에서 원금 보장형으로 돼 있는 S&P가 좋은 거고. 근데 그걸 알면 뭐 안 하면 그냥 자기가 선물하거나 이러면 계속 수익이 나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모르는 상태 내에서 적당한 정도로 이제 포지션을 관리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이 ETF들을 갈아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것만 봐도 세 개의 ETF가 있는데 똑같이 S&P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당연히 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을 인트라데이로만 넘어가서 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확 못 따라가는 거고, 하락할 때는 확 안 빠지고 있는 거고, 인트라데이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덱스 이렇게 빠지는데 얘네들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덱스 ETF 사실 한번 들어가면 장기로 가고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저는 약간 이제 내일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자꾸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배당 형식이다, 그게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상승 부분에 대한 내 수익 가능성을 갖다가 다 없앤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락은 대신 다 열려있다, 어차피 똑같이. 그래서 그냥 주식 가진 거랑 똑같다. 밑으로 내려갈 땐 주식 가진 거랑 똑같고,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을 제한하는 게 커버드 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데일리로 하면은, 데일리 옵션을 갖다가 매도한다고 하는 거는 데일리 옵션만큼 행사 가격까지 올라간 거 이상 올라가는 거는 못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 이상은 못 먹는 거죠. 무조건 하루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옵션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많이 다들 이제 책에서 다 보셔서 다 아세요. 근데 그 옵션들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 옵션들을 구성한 맨 뒷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냥 다이나믹 델타 헤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다이나믹 내가 실제로 샀을 때 내가 주식을 예를 들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60%를 내가 주식을 샀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주식 포지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행사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님, 네, 곡소리 날 수 있으니 알고들 매수해라. 폭락하면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ETF가 ELS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실제로 가격이 주식처럼 매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같이 EL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락할 때는 우르르 빠지잖아요. 같이 여기쯤 가면 보이겠죠? 여기서쯤 가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 데일리로 보시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MTM 막투막이 되니까 예. 여기서 보시면 빠질 때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같이 여기를 맞춰 보면은 네. 올라갈 때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내릴 때는 같이 내려가니까 비슷하게 내려가잖아요. 덜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스컷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연금 펀드에 그냥 무조건 무작대기로 넣어놓고 계속 빠져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ELS랑 똑같아지는 거죠. 진짜로 HSCI처럼 50%가 빠진다 그럼 얘도 50% 빠지니까. 그러면 곡소리가 나는 거죠. 진짜로. 다시 ELS 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예. 그래도 막투막이 되고 있고 손실이 나면은 배당은 나오고 있지만 손실이 계속 나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올라갔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또 팔게 되죠. 그러고서 그냥 S&P 사는 게 훨씬 낫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품이지 그냥 넣어놓고도나 배당만 받을래 이런 상품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10%만 파는 옵션들이 ELS 그러니까 ETF 상품들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알고 사라. 사자 교양 맞습니다. 알고 사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큰일 터지면 그때서야 생각 안 했던 일 터지고, 예, 맞습니다. WTI 인버스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빅스 ETF도 오히려 외국에서 아예 청산된 것도 있어요. 인버스 빅스 매도하는 상품. 그래서 충분히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커버드 콜이 많은 시장에서 옵션 만기일의 시장 영향도 그때 달라요. 제가 이제 주간 리뷰할 때 미결제 약정 보여드리는 이유가 만기일날 금요일날 모여있는 게 제일 많으니까 지금 위클리랑 데일리까지 섞였으니까 매주에 2개씩은 계속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에는 2개씩 만기가 계속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기 셋째 주 그러니까 3, 6, 9, 12 분기 셋째 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분기 만기랑 데일리 만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달 말은 먼스 엔드 옵션 만기랑 데일리 옵션 만기랑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30일처럼 위클리가 이제 금요일이 월 말인 경우에는 먼스 엔드, 위클리, 그 다음에 데일리 3개가 다 만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포지션이 굉장히 매도하는 사람이 되게 적다거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매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적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제이미님, 난 내가 99% 모르는 상품 절대 돈 안 넣어요. 네, 그게 제일 좋은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꾸 이제 은행에 와서 이런 주식 상품 가입하셨던 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예금하던 분들이 자꾸 ELS로 넘어와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거고 그냥 원래 주식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ELS 터지고서 뭐라고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식하셨던 분은 ELS도 되게 잘하셨어요. 대부분 H도 안 했고 그래서 솔직히 ELS의 잘못이 아닌데 ELS가 잘못이 된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어쨌든 꼭 투자는 알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일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배당도 아니다 이거. 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포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지 이게 뭐 배당도 절대 아니고 그냥 옵션 프리미엄 매도한 거라는 걸 꼭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로 얘기하는 거는 괜찮겠네요.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공매도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편하게 되겠네요. 네. 특별하게 질문이 이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 역시 다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방에 그러니까 홀릭스 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파생들까지도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버퍼라는 상품을 지금 유행을 시켜보려고 미국에서는 그 버퍼 상품이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버퍼를 유행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인덱스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덱스화가 되고 나면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이 버퍼 상품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2년 원금 보장되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를 이제 90% 만든 거 85% 만든 거 뭐 7월달 6월달 뭐 12월달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이 됐을 때는 주식 비중을 이제 옵션을 다른 사람들이 조절해 주니까 나는 그 주식 비중에 따라서 뷰에 따라서 갈아타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거래하기는 엄청 쉬워지는 거죠. 뭔가 의사결정할 자기의 로직만 있다면.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파생 상품은 뒤로 숨어 들어가고 보이는 상품들은 이렇게 다 상품으로 나와져서 ETF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번개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